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과 리포트를 토대로 특징주 점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한 실검 상위 종목들이고요. 오늘도 섹터는 다양했어요. 이 재료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1위에는 삼성전자, 2위에는 재료 있죠. 다 하나씩. HLB도 FDA 임상실험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서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며 2위 자리 차지합니다. 주가는 상한가. 그리고는 AI 관련주도 특징적이에요. 폴라리스 오피스, 6위에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보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금요일에 급락 후 오늘 저가에서 유입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보입니다. 루닛도 결국엔 개별 재료, 호재 안고 강한 하루고요. 원자력에서 BHI가 검색 많이 되네요. 재료는 호실적입니다. 여기에 또 5일 전에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 힘을 받으며 6% 올라갑니다. 모처럼 만의 정치 테마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부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가니 대단하다 싶은데 그동안 하락한 걸 생각하면 더 가줘라 라는 마음도 공존합니다. 자사주 소각 매입 소식이 일단 이슈인데요. 주가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네.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분을 자사주 매입을 크게 했을 때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실적이 가장 큰 좀 중요한 이슈였었고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과대 낙폭이 일어났었고 그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센티 자체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같이 뒷받침이 돼줘야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그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어떤 수급이라던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하되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어떤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블랙웰도 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서버 과열 이슈로 인해서 양산 관련한 좀 내용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타임라인이 뒤로 다시 한번 미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블랙웰 양산이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보려는 시장의 어떤 좀 의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금 레거시 쪽에서는 중국의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 좀 크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중국에서 이번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 12인치 웨이퍼 쪽에서도 6조 원 규모 돈을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 과잉까지 좀 걱정을 할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상단을 좀 어디서 형성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TSMC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높게 봐도 될까요? 이런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말씀 그렇게 주셨잖아요. 빠르게 회복되진 않아도 조금씩 삼성에 대한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거를 너무 바라고 있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인텔이었고 그다음이 TSMC였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번에 보조금 확정을 지은 거는 인텔에 이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미리 보조금을 확정을 지어 놓자라는 어떤 좀 의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이 확정을 먼저 짓고 그다음이 TSMC였고 이제 세 번째로 보조금 규모가 큰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그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미리 뭔가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연내 그런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 축소나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한 단계는 좀 제거하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대는 가져보되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룹사 안에서 좀 투자 매력이 높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위 기업으로는 어떤 그룹사를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보고 네. 있긴 합니다만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위에 있었던 루닛이 재료 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사실은 검색된 10개 종목의 특징이 지수 자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재료 있는 중심에 검색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 소식이 있는데요. 주가만 놓고 보면 오랫동안 하향을 했습니다. 네. 소외감이 그렇게 길었다는 거죠. 이제는 좀 반등의 계기 모색 가능하겠습니까? 반등의 계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루닛은 좀 AI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실적으로 연결시키는 그 시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주가에 어떤 하방 압력을 가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아스트라제네카와의 AI 이제 협력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2026년도부터는 그래도 연간 순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좀 앞으로 빨리 당겨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AI 관련해서 좀 협업하고 있는 타깃하고 있는 분야가 비소세포 폐암 분야입니다. 일단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 규모가 4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최근에 우리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로다가 타깃하고 있는 게 또 비소세포 폐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를 좀 하자면 오늘 HLB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하고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FDA 승인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타깃하고 있는 시장층이 가남 시장입니다. 근데 가남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규모가 한 3, 4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 폐암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지금 루닛은 HLB에 비해서 조금 더 밑에 단에 있고 기대감 측면에서 봤을 땐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더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을 하는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가격 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과거에 계속 좀 만들어놨었고 매물대 라인이 있는 6만 원 구간은 그래도 종가상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방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윗꼬리 달고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좀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가 리뷰하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리포트 많이 검색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삼성생명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만 10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키움증권 리포트 검색률이 좀 좋았어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 여기에 견조한 실적까지 특히 배당 매력 높다라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삼성생명을 꼽고 있습니다. 자, LS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죠. 결국 목표 주가도 기업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다만 현 주가 낙폭이 너무 과다하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 더해집니다. 삼성전자 오늘 가장 뜨거워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메리츠증권에서도 주가가 당장 폭발적이기보다는 서서히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주가 반응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네요. 실리콘투도 역시 키워드는 실적이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위축시키며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다라는 우호적인 측면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드디어 날개를 핀 보람의 랄까라는 제목이 달렸는데 잠시 후 점검해볼게요. 자, 일단 1위 기업입니다. 삼성생명. 이 리포트만 보면 꽤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가 좀 비우호적이고 과당 경쟁이 있다라면서 수익성 둔화 우려감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판단이 지금 맞는 걸까요? 삼성생명에는?
쿠팡 둔화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한 류의 종목군들 안에서는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뭐 보험이나 서비스 관련 요 계약 쪽에서 이익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 꾸준히 잘 발생을 했고 그리고 손실 부담 계약 비용 환입, 그러니까 이전에 좀 준비했었던 손실 비용 한 400억 정도를 이번에 환입을 시키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일단은 삼성생명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내에서도 가장 좀 높기 때문에 신계약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좀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전입에 대한 어떤 부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련해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유배당 상품 손실 비용이 반영이 될 걸로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4.9%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만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밸류업 관련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주가를 좀 하방을 지지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좀 했었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한 8.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 매입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분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긍정적인 내용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5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적 성장, 여기에 수주. 동시에 성장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사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업종 내 좋은데. 탑픽까지 꼽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그 방산 4사 중에서는 사실 빠졌었죠. 방산 맞아요. 3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홀로 좀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꼴찌의 역전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 모멘텀이 상당히 좀 다각화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확전에 따른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였고 무기를 잘 파는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다면 이제는 흐름들이 좀 국방비 증액 그리고 군사력을 미리 좀 확보를 하자라는 흐름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선택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3조 6천억 원이고 따로 프로젝트가 반영되는 게 좀 부재한 상황이었어서 매출이 좀 부진하긴 했었습니다만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조 9천억까지 매출액이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뭐 폴란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계약을 했었던 FA50 매출이 좀 인식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KF21 초도 양산이 좀 시작이 됩니다. 매출 인식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연이어서 있다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재적인 수출 국가들도 이제 필리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슬로바키아, 이집트 등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볼륨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늘도 그런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제노코도 지분을 좀 취득을 하면서 우주항공의 어떤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그 방산주 안에서도 저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멘텀이 충분히 많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꼴찌의 반란이라는 표현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저희가 투자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